근데 물론 주문하고 반품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긴 하겠지만 반품을 할 때는 아마 자동 반품이 돼서 우리한테 오게 될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나한테 와요. 저기 배송지로 가는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반품지를 우리 몰 이름으로 그냥 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자동 반품을 만약 눌러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다시 반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반품 택배비가 아마 좀 더 드시게 되실 거예요. 좋지 않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바로 저기 이제 배송지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면 일단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반품 교환지를 그 회사 이름, 그러니까는 회사 이름인데 회사 주소로 넣으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는 도매국에 보면은 그 회사 주소 있으니까 거기로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소지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쉬울까요? 바로 이미 반품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선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요건데요. 반품 교환 시 자동 회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상품마다 여기 되게 잘 적혀 있어서 제가 이 화면을 띄워 놓았는데 상품마다 출고지, 반품 교환지가 다르죠, 우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회수가 불가능하며 임의로 반품 시 수취 거부가 되거나 추가 배송비를, 그죠? 왜 우리가 물었다가 또 저쪽에 보내야 되는 배송비, 그 배송비를 물어야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누르게 되지를 않죠. 그쵸? 예, 또 하나, 일단은 요런 거 이제 이렇게 공지로 띄워주시거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박아 넣어주신 다음에 고객센터에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마 그거는 우리 일반 판매자일 땐 좀 안 될 건데 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톡톡에다가 자동 수거지 시 예외 처리를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예외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자동 수거지 시가 안 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써서 올려야 되겠죠. 혹시라도 또 주문 들어오면은 당황하시면 안 되니까 하나 썼으면 좋겠는데 뭘로 쓰면 좋을까요? 1. 스마트 스토어는 그냥 우리가 작성한다, 타이핑한다. 2. 그래도 좀 이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를 활용한다. 어떤 걸로 할래요? 그렇죠? 미리 캔버스로 작성해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7월인데요. 7월에서 8월쯤에 휴가들 많이 가시죠? 그때는 이제 배송에 대한 거를 알려야 돼요. 근데 상품 상세 페이지에다가 배송에 대한 거 올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상품이 몇 개 안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씩 건건히 올려도 되긴 하지만 그걸 어느 세월에 하나씩 건건히 올리고 있어요. 그쵸? 나중에는 100개 막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올리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거는 공지를 올려보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배송 공지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요 반품 자동 회수 불가한다는 요 공지를 만들어서 올려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예쁘게 작업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바람직한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동주커머스라는 채널까지 선전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채널도 같이 기왕에는 사람들이 찾아서 문의를 할 수 있게 넣어 놓았구나 라는 게 좀 들어서 모양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서 찾는 김에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상품마다 출고지가 달라서 연락 바랍니다. 배송비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발송을 신청해 주시면 수거를 도울 겁니다. 네, 취소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죠? 해서 어떻게 하든 형식은 상관은 없거든요. 다만 이에 대한 소개를 해줘야 돼요. 저는 요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거가 마음에 드세요? 고객센터는 지금 딱히 없으면 여기 잘라서 요만큼만 만드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요거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공지창에 한번 달아보는 거 해볼게요.
근데 공지창이 좀 아쉬운 점은 맨 앞에다가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반품 교환 시 자동 회수 불가가 앞에 뜨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뒤에 떴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는 상세 페이지마다 넣으셔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만약 공지창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앞쪽에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몰에서는 공지창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이건 이제 테스트몰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렇게 해놨어요. 후기를 부탁해.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리뷰 이벤트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창의 용도는 어떻게 쓰시든 상관없어요. 제일 상단에 이렇게 올라가는 용도인 거고, 공지창은 상품 전체에 똑같이 올릴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상품에다가만 공지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지창을 오늘은 좀 활용해 보는 부분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또 하나, 알림받기 쿠폰 혜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림받기 쿠폰 혜택을 만드는 걸 들어갈게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알 것 같죠? 정말 모를까요? 오늘 뭐 안 할 것 같아요? 상품 안 올릴 거잖아요. 그럼 상품 올리는 거를 숙제로 내지 않을까요? 네, 상품 소싱해서 한 가지 더 올려오시는 게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사입을 해서 만약에 판매를 할 때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죠. 그쵸? 그래서 숙제 한 개만 더 낼게요. 아니, 어려운 숙제 아니에요. 그냥, 아니, 진짜 상품 한 개만 좀 준비해 오실 수 있을까요? 집에 아무거나 그냥 굴러다니는 소품이어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판다라고 가정하고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려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상품 한 개씩을 좀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핸드크림이 집에 많아요. 핸드크림 하나 가져오세요. 그거 찍어서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쓰던 거 말고 새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쵸? 한번 올려보려고요. 팔리면 파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거는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하려고 해요. 여태까지 그냥 퍼다 날랐잖아요. 그쵸? 물론 약간의 편집은 했지만.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올릴 거고, 직접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스마트폰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리는 단계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숙제에 대해서도 다 언급을 드렸고, 공지 만드는 거 한번 나가보죠. 자, 일단 요런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딴 데 거를 좀 갖다가 만들려고 해서 제가 요거를 퍼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톡방에 퍼다 날라드리면 아무래도 나중에 활용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퍼나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얘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도 안 먹어요. 그쵸? 네, 퍼 날리려고 해도 갖다가 끌어도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퍼 나를 수가 있을까요? 캡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그것도 좋아요. F12번을 누르시면은 개발자 모드가 나와요. 여기서 요거 세팅 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디버거에 디세이블 자바스크립트를 체크해 놓는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바탕화면에 일단 저장해 놓고 얘네 것도 참고하시기 일단 2개 다 할게요. 그리고 얘네가 능산 아니고 지금 제가 찾은 게 2개인 것 뿐이거든요. 더 이쁘게 꾸미셔도 돼요.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서. 여긴 퍼미블루 공지사항 이렇게 적어놨네. 배송 공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은 공지로 우리가 볼만한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미지 보시면 요 10월 배송 공지, 몸 배송 공지에서 나와 있죠. 그럼 이런 형식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형식대로
미리 캔버스에서 제작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휴가 기간엔 써야 되겠죠? 추석 기간에도. 그래서 이럴 때 공지는 배송 공지를 주로 쓰게 될 거고, 일반적인 공지는 아마 이벤트 공지, 아까 리뷰 이벤트 같은 거 그런 걸 쓰시거나, 아니면 출고지 표시를 내가 좀 더 앞에다 띄우겠다 하시는 분은 출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미리 캔버스를 가볼 건데요. 별다른 건 없고 요 내용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위에 요 내용까지만. 그죠? 뭐 2배로 낸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그냥 추가 배송비라고 적었고, 쟤네는 2배로 낸다고 적었고, 요런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떻게 적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일단 디자인을 직접 입력 한번 눌러보실래요? 자, 사이즈를 만들 때 사이즈에 대해서 딱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인 상세 페이지의 가로 사이즈는 상세 페이지의 가로 사이즈를요 860을 주고 있어요. 세로 사이즈는 사실 상관은 없어서 저는 그냥 정사각형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시면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로 새 창이 하나 나왔죠. 네, 뭐 860에 세로는 내가 좀 작게 주겠다. 그것도 돼요. 뭐 굳이 정사각형으로 안 줘도 되니까 나는 그럼 860에 600을 하겠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보시고 적당한 사이즈로 맞춰주세요. 너무 정사각형보다 860에 600도 괜찮다. 그쵸? 이 정도로 할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가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처럼 녹색으로 주는 것보다 뭐 흰색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맘대로. 아니면 내가 다른 색깔을 넣을 거면 여기 배경에서 색깔을 선택하시면 되죠. 기왕에 헷갈리실까봐 저는 가급적 이 디자인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녹색으로 그냥 똑같이 줘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택배 박스 같은 거 하나 올려놓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요소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박스, 택배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비슷한 게 나오지 않을까요? 왕관 쓴 게 많긴 하지만. 왕관 안 쓴 애들 중에 골라주세요. 주의하는 표시가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걸로 할까? 얘는 잠깐 지우고 크기 조절해서, 그치? 더 다른 디자인들도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쓰시면 돼요. 뭐 택배 아예 이런 차로 갖다 놓는다. 이것도 괜찮죠. 그쵸?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로 올려두세요. 컬러풀하게 차를 놓을까요, 일단? 지금 모양은 제가 거의 똑같이 만들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꾸민다고 했을 때 더 복잡해 보일까봐 지금 제가 고른 이 회사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적을 거니까 텍스트에서 텍스트 추가. 글씨는 옆에 여기 글씨를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시면 되죠. 미리 캔버스 오래간만에 들어갔다고 한숨이 나오면 안 돼요. 자, 색깔은 얘네가 노란색으로 했으니까 글자색 노랑. 그러고 외곽선도 까망으로 줄게요. 두께 조금 두께 줘서
잘 보이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이 여러가지 노란 톤이 있는데 내가 좀 더 자세히 맞출 거면은 색상표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셔도 돼요. 크기 조절해서 배치. 전 어차피 고객센터 안 적을 거니까 좀 큼지막하게 할게요. 그 다음 부제목 텍스트나 제목 텍스트 중에 또 하나 눌러요. 그냥 얘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부제목 입력해주세요 나왔는데 여기다 이제 내용 적으면 되죠. 글씨를 적다 보니 칸이 옆으로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가장자리 있는 여기 이 넓은 요 원이요. 얘를 이렇게 당겨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 크기는 요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줄여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줄까지 똑같이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줄을 좀 내려서 이렇게 만들게요. 강조할 부분은 자동 회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여기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진하게 하고 굵기도 조금 더 크게 맞출게요. 글자 크기를. 임의로 반품 시에는 얘네는 빨간색으로 강조했네요. 수치 거부에다가 진하게. 임의로 반품 시가 빨강이 잘 안 보이죠? 그럼 글자색을 좀 더 진한 빨강을 주고 더 진하게 하면 좀 더 눈에 띕니다. 추가 배송비를 고객님께서 부담에다가도 강조를 했네요. 여기 색깔 말고도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면은 좀 더 눈에 띄게 색깔을 내줄 수가 있어요. 여기도 바꿔야겠다. 좀 전에 고른 색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요 간격이 좁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보시면 글자 조정에 자간 있어요. 자간이 아니라 행간이요. 죄송해요. 행간이 줄간의 간격이니까 이렇게 띄워서 놓으면은 아마 좀 더 눈에 잘 띄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글자가 보면은 배경 때문에 좀 선명하게 안 보이는 감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흰색을 더 좋아하긴 해요. 흰색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 흰색 말고 좀 그래도 눈에 띄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외곽선을 오히려 흰색으로 해서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배기 싫어 보이면 없애도 되고. 자, 요거 모양 만드시는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지 돌아다녀 볼게요. 만들고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공지에다 일단 올려놓는 걸로 할게요. 임시로 올리는 거니까 지금은. 저장하실 때는 여기 제목은 그냥 간단하게 자동 회수 뭐 이런 식으로 불가라고도 적어놓을까? 자동 회수 불가 공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되겠죠? PNG로 받을 거고요. 그냥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해서 여러분들 그 문서에 본인 그 쇼핑몰 이름으로 있죠? 예, 아마 본인 이름에 스마트 스토어 그 폴더 있을 거예요. 거기다 저장해 놓을게요. 그럼 저장이 됐고 이거를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열어볼까요? 공지는 어디 있냐면 상품 관리에 보시면 공지사항 관리라고 있어요. 상품 관리에 공지사항 관리 눌러보세요. 찾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찾아 들어가셨다면 여기 위쪽에 새 상품 공지사항 등록 보이세요? 요거 눌러주세요. 그리고 분류를 고를 건데 뭐 특별한 건 없어서 뭐 일반으로 해도 되고 이벤트, 배송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전 상품에 관련됐으면 상품으로 할까요? 제목을 적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동 회수 불가 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두면 내가 알아보겠죠? 요거는 내가 알아보기 위한 이름이에요. 왜 공지들을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공지 중에서 어떤 공지인지, 예를 들어 배송 공지인지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지 그 공지를 넣잖아요. 그 제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스마트 에디터 원으로 작성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여기 권장 크기 혹시 보셨어요? 가로가 860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가로를 860을 둔 거예요. 근데 1000을 줘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자, 여기 내용 입력하세요 부분에 사진 누르셔서 내 사진 좀 전에 만든 공지사항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이 저장한 경로로 가야 공지사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까지 누르시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공지사항 노출을 전체 다 노출할 거고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을 노출할 거면 모든 상품의 공지사항 노출을 눌러주세요. 중요 공지의 경우는 설정함으로 해서 공지사항 기간 설정해 주시면 중요 공지사항 리스트 최상단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지금 굳이 안 할 거면은 설정 안 하시면 돼요. 전시기간 같은 경우는 만약 이게 이벤트, 리뷰 이벤트다 이러면 이제 전시기간이 있겠죠. 왜 배송 공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휴가기간 배송 공지라면 휴가기간 이후에는 이 공지가 내려져야 될 테니까 그런 경우는 전시기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는 늘상 계속 떠 있어야 돼요. 그럼 전시기간 설정을 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스토어 폼 팝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팝업 창으로 뜨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스토어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 팝업으로 뜨게 할 거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띄울 거면 설정하시면 되고 팝업을 띄울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9일까지만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앞에 뜨는 거 공지사항 등록해서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하시면 공지가 등록이 되는데요. 상품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품 교환 시 자동 회수 불가라고 좀 전에 만든 공지가 앞에 뜬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공지를 띄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지금처럼 이런 공지를 띄울 수도 있지만 뭐 간단하게는 아까 얘기했던 휴가철 배송 공지 같은 걸 띄우셔도 돼요. 자, 어디로 간다고요? 밑에 보시면 고객 혜택 관리에 혜택 등록이에요. 여기 이런 식으로 알림 받기를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자, 혜택 이름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적으면 돼요. 알림 받기 설정 시 얼마 줄래요? 난 100원 할래요. 어차피 혜택 이름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는 아니라서 일단은 혜택 이름은 알림 받기 설정 시 100원 할인. 저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타겟팅 대상은 알림 받기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타겟팅 목적은 알림 받기 고객 늘리기에 유지하기가 타겟팅 목적으로 들어가겠고요. 혜택의 종류는 쿠폰을 발행해 줄 겁니다. 쿠폰의 종류는 상품 단위도 되고 스토어 단위 할인도 돼요. 상품에 대해 중복 할인이 되는 중복 할인 쿠폰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어의 장바구니에서 총체적으로 할인되는 스토어 장바구니 할인이나 배송비 할인 중에 고를 수가 있어요. 저희 그냥 상품 중복 할인을 고를게요. 발급 방법은 다운로드로 맞춰져 있을 거고요. 발급 건수는 제한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한 있으면 어떤 경우냐면요. 쿠폰 수를 예를 들어 100개 해가지고 100명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는 제한 있음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한 없음으로 할게요. 할인 설정, 아까 얼마 할인한다고요? 이게 지금 원 단위로 바꿔주면 돼요. 100원. 근데 내가 만약 퍼센티지로 해야겠다. 그럼 여기를 퍼센트로 예를 들어서 10% 할인하는데 최대로는 내가 1000원까지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100원만 할인해 줄 것이므로 할인 설정을 100원으로 맞췄어요.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자, 최소 주문 금액.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샀는데 100원 깎아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최소 주문 금액은 예를 들어 5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5만원 이상 사야 100원을 깎아주는 구조가 돼요. 어우, 짜다, 그쵸? 어쨌든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혜택 기간입니다. 혜택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쿠폰을 쓰도록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1개월을 두고 있고요. 너무 길게는 안 잡고 있어요. 쿠폰의 유효기간은 보통은 이제 발급일 기준에서 이것도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한 7일, 14일, 10일 이런 식으로 짧게만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쿠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쿠폰이 유효기간이 짧으면 빨리 써야겠다고 쓰지만 유효기간이 길면요. 나중에 써도 되지 하면서 까먹고 안 쓰신 경우 꽤 많으시죠? 그렇게 쿠폰 날려버린 적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거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너무 길게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상품 상세 페이지에 노출할 거냐라는 건데요. 노출해야지 잘 보이죠. 그럼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혜택 상품도 내가 내 스토어 상품의 전체에다가 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특정 카테고리에만 선택해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상품들만 똑똑 골라서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일단 쇼핑몰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 스토어 상품 전체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I자를 눌러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확인까지 눌러볼까요? 그러면 알림받기 혜택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설정한 대로 5만원 이상 구매 시 100원 할인하는 쿠폰이래요. 맞네요. 저장. 자, 혜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떴으면 혜택 조회해 볼게요. 자, 여기 제대로 떴죠? 여러분들 쇼핑몰로 가서 상품 아무거나 눌러봅니다. 전체 상품에 적용했으니까.
들어가 보면 이렇게 5만원 이상 구매 시 100원 할인하는 쿠폰이 생겨 있어요. 조만간 스토어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내 몰이 최고일까요? 아니에요. 그쵸? 어디서나 나의 경쟁자들은 있고 나보다 더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을 운영하실 때는 자꾸 잘 파는, 즉 상위 노출되어 있는 데를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사들을 보고 딴 데는 어떻게 올리고 있나, 나한테는 어떤 게 조금 부족하면 이런 걸 어떻게 채우면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자꾸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베이비붐이라고 해서 되게 좀 귀엽게 만든 창이죠. 우리 하고 있는 공지 이렇게 띄워져 있는 거 보이고, 얘네는 여길 누르면 그 해당 그 이벤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끔도 해놓은 것 같아요. 요것도 되게 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 드네요. 근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어딘가에 적어 놓은 거, 공지사항이 띄워지게끔만 그거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알림받기 고객 보이죠? 요거 혜택 넣은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상품들 보이는데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자기네 이제 대표 상품들이 이렇게 보이게끔 꾸며 놓은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포토 리뷰 이벤트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디자인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부분이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상품에 대한 거, 쇼핑 스토리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이 상품을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은 후기를 부탁해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좀 보여요. 뭐 특별한 이유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데, 얘네를 보세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고 했죠. 왜냐면 이 옷을 사시는 분들은 옷을 한 벌만 사시지는 잘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옷들도 한꺼번에 사서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베네드류 모음이라는 요 배너를 한번 눌러보면 그 베네드류 모음이라는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물건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손수건 모음을 만약 누르면 손수건 모음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탁 후 제품 교환 환불 안내에 대한 걸 눌러서 내용을 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보이게끔 이렇게 공지로 올려놓은 내용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 몇 개 올렸어요? 3개? 4개? 4개? 네. 4개. 그럼 4개의 상품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서로 간에 연결되게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지도 만들고 혜택도 만들었으니까 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죠. 제가 아마 쉬는 시간 안 드린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따가는 한번 요거를 한번 4개 상품을 한번 연결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런 디자인, 지금 여기 요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우리 제품을 놓을 거고, 클릭하면은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다시 파일에 새 디자인 만들기.